배고프단 말이야. 밥 줘. 나도 배고파. 엄마 밥 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옆집 사람은 건물주가 됐는데 나는 월세도 버거운 이 현실.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난했던 이유, 그건 하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정제격의 보호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큰 재물이 들어올 때 따라오는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낸 거지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텅 빈 통장이 사실은 생명을 구한 방패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명리학에서 재물을 나타내는 별은 크게 두 가지이죠. 정제와 편제가 그것인데요. 정제는 정해진 재물이라고 쓰이죠.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데요. 성실하게 일한 대가, 땀 흘린 만큼 받는 정당한 보수, 이게 정제입니다. 그런데 편제는 다르죠. 치우친 재물이라고 쓰는데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 사업 대박처럼 한 방에 크게 들어오는 돈이죠.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돈, 흐르는 물 같은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주의 정제가 강한 사람은 편제형 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지요. 마치 작은 컵에 폭포수를 받으려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하늘은 정제형 인간에게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동 차단 시스템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돈이 안 모이는 현상의 정체이죠. 사주 원국에서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과다하면 이를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구조인데요. 돈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자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론만 말씀드리면 와닿지 않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2010년대 초반 부산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50대 남성이 있었지요. 당첨금이 무려 18억. 평생 공장에서 일만 하던 분이었는데요. 이분 사주를 보니 일주가 간목이고 재성이 사주 곳곳에 포진해 있었지요. 전형적인 정제격이고 신약한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을 감당하는 힘이 약한 사주, 즉 제다신약 사주였습니다. 당첨 후 이분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업 실패로 10억 날렸고 형제들과 돈 문제로 법정 다툼을 했죠. 3년 차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고 4년 차에는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5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 남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차라리 당첨이 안 됐으면 좋았을걸. 이게 바로 사주에 맞지 않는 돈이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재성극신이라 하지요. 재물이 오히려 몸을 공격하는 구조인데요. 여러분이 평생 큰 돈을 못 만진 건 이런 비극으로부터 보호받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쯤에서 질문이 있을 건데요. 그럼 정제형 인간은 평생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대운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하죠. 명리학에서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는 인생의 흐름인데요. 태어날 때 정해진 원국은 변하지 않지만 대운은 흘러가면서 사주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정제격 사람들은 보통 40대까지는 돈을 모으는 그릇을 키우는 시기이죠. 성실하게 일하면서 신용을 쌓고 인덕을 쌓고 경험을 쌓는데요. 이 시기에는 돈이 안 모여도 당연하죠.
아직 그릇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50대 중반부터 60대가 되면 대운이 바뀌면서 인성이나 비견운이 들어오는데요. 이때부터 그동안 쌓아온 신용과 인덕이 재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60대 이후에 식신생재나 재생관 흐름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성실함이 마침내 돈으로 바뀌는 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대라면 이제 막 여러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70대라면 이미 누리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반대로 편재가 강한 사람들 이야기를 해볼까요? 편재형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돈이 잘 들어오지요. 투기를 해도 대박나고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겉으로 보기엔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편재는 흐르는 물이라 잡을 수 없다. 편재형 사람들 사주를 보면 재성이 과다하지만 인성이나 비겁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은 벌지만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근본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0대 재벌 2세가 있었지요. 젊을 때 수백억을 굴리던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말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식들이 재산 분쟁으로 법정 싸움을 했고 본인은 요양병원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돈은 수십억이 있는데 명절에 찾아오는 자식은 하나도 없었지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곁에 사람이 없는데. 편재는 돈을 주지만 사람은 남겨주지 않죠. 이게 편재의 무서운 속성인데요. 명리학에서는 재성극인이라고 해서 재물이 인덕을 해치는 구조라고 봅니다. 반면 정재형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은 적게 벌었어도 평생 진심인 사람들이 곁에 남죠. 이게 말년운의 진짜 차이점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주에서 재물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복덕입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덕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수와 식신이 조화를 이루면 이 복덕이 생겨납니다. 정제격 사주를 보면 대부분 인수나 식신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지요. 인수는 배움과 어짐을 뜻하고 식신은 베품과 오남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은 적게 벌었어도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덕입니다. 사주 원국에서 일간이 인수를 보면 인수격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가난해도 존경받죠. 돈이 없어도 신용은 있고 재산은 적어도 인망은 높습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식신운이 들어오면 이 복덕이 실제 재물로 전환되기 시작하지요. 60대 이후 많은 정재형들이 갑자기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식신생재라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지요. 그동안 쌓아온 덕이 재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평생 손해보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게 다 복덕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복덕이 여러분 앞에 돈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여러분이 평생 가난했던 건 무능해서가 아니고 게을러서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도 아니지요. 하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과 영혼을 지켜온 겁니다. 사주 명리학 5000년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가 있지요.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지고 늦게 피는 꽃은 오래 간다. 정제격 인간의 꽃은 60대 이후에 피지요. 젊을 때 화려했던 편재형이 말년에 시들 때
여러분은 이제 막 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그 작은 돈, 남들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 한 푼 한 푼에는 여러분의 땀과 성실함이 배어 있죠. 그 성실함으로 모은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고 자식이 탕진하지도 않고 여러분 곁에 끝까지 남습니다. 명략에서는 이걸 정제장고라고 하는데요. 정제로 모은 돈은 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지갑을 열었을 때 초라하다고 느껴지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천재지변을 피해 살아남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사주는 여러분을 사랑했지요. 큰 재물이 가져올 재앙으로부터 여러분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재물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오신 거지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 보시죠.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